우리가 얼마나 각박하게 살았습니까? 죽기 전에 가장 후회하는 것들을 물어보면 다 자유가 없었던 삶. 거울을 그대로 두고 그대의 모습을 바꿔라.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쉬워집니다.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지금 한 주 한 주 이렇게 여러분들의 일화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이야기들을 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하늘을 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세상을 바꾸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 세상이 달라지겠지, 세상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무슨 탓을 하면서 많이 살아왔죠.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는 그래서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 이런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그런 책들을 읽을수록 삶이 더 바빠지는 거예요. 물론 동기부여를 받고 이것저것 도전을 하게 되고 이렇게 많은 행동을 하게 되니까 일상이 바빴죠. 그런데 그렇게 바쁨 속에서도 정말 여유라는 걸 찾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냥 바쁘다가 하늘 한번 보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냥 고개만 한번 들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늘 마음이 분주했던 거예요. 그냥 하늘 한번 보고 내 주변에 있는 자연을 한번 봐주고, 이런 사소한 연습들이 평소에 되어 있지 않으니까 늘 분주하고 바빴습니다. 우리가 그 분주함이라는 거를 붙잡으려면 지금처럼 이런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정보가 과하게 많아서 계속 이것저것 계속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분주해지는데,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어떻게 마음을 보겠어요? 이렇게 한다고 봐지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러거든요. 우리가 죽으면 내 몸은 땅으로 들어가면 끝이야. 근데 내 영은 하늘로 상승한단 말이에요. 그냥 고향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푸근하고 마음이 따뜻한 것처럼 하늘을 보면 나의 영혼의 고향인 거죠. 그렇게 봐주면 나의 고향처럼 따뜻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각박하게 살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보면 되게 단순하고 되게 쉬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진짜 그냥 힘이 들 때 땅을 보지 말고 하늘 보면서 하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연과 물 이런 걸 좋아하고 자유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가장 후회하는 것들을 물어보면 다 자유가 없었던 삶, 이런 후회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자유가 시간적 자유, 돈적인 자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마음의 문제거든요. 마음의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돈이 많다고 마음이 자유롭다고는 할 수 없어요. 이 마음의 자유를 못 찾으면 모든 걸 가진 것 같지만 결국은 또 나쁜 짓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원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세상이란 거울은 그대로 두고 당신 자신을 바꿔라. 세상을 강제로 바꾸려는 인간의 투쟁은 나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거울을 깨버리는 것처럼 무익한 짓이다. 거울을 그대로 두고 그대의 모습을 바꿔라. 세상을 그대로 두고 그대 자아에 대한 관념을 바꿔라. 여러분이 거울을 보면 여러분 얼굴이 마음에 드세요? 저는 제가 거울을 보면 죄송하지만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옛날엔 그렇지 않았죠. 예전에는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마음에 안 드니까 거울을 치는 사람이었어. 근데 이 거울에 보이는 내 모습을 바꾸려면 이 거울을 부술 게 아니라 나의 모습을 바꾸면 거울에 있는 내 모습이 바뀌잖아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되게 심플한 거예요. 세상을 탓하고 남편을 탓하고 가정을 탓하고 아이를 탓할 필요 없어. 항상 거울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거울을 깨부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바꿔야 됩니다. 내 친구가 마음에 안 들면 친구를 어떻게 바꾸려고 책을 읽어라 뭘 하라 말할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그 친구랑 인연을 끊던지 아니면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돼서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바뀌는 모습을 보고 그 친구한테 영향력을 끼친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안 되는 사람을 말로 설득해서 뭐로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 얼굴이 마음에 들면 그냥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은 거야.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드는데 다른 데 가도 자존감이 높겠죠. 행복하겠죠. 그러면 나가서 내가 예쁜 말을 하겠지. 그리고 내가 자존감이 높으면 누가 이상한 소리 해도 들리지 않아요. 내가 자존감이 낮으니까 다른 사람 말이 들리고 기분 나쁘고 반박할 힘도 없고 거절의 힘도 없는 거야. 이제 거울을 보고 웃으면 하이파이브 해요. 그런 사람은 매일 웃는 상이겠죠. 그럼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잖아.
그러니까 나쁜 일을 당할 확률도 적습니다. 내가 인상을 쓰고 있거나 힘든 내색을 하니까 누군가가 다가와서 도를 믿으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오는 거야. 아니 너무 착해 보였거나. 사람들이 다가올 때 나의 겉모습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워낙 진리는 너무 단순하다는 겁니다. 자, 전제 법칙을 통과하기 위해서 중요한 세 가지. 그래서 109페이지 보면 첫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내 마음, 느낌, 영혼을 울려야 된다는 거예요. 갈망, 열망, 강렬하게 불타오르는 욕망. 그 순간을 붙잡으셔야 돼요. 온 마음을 다해서 현재의 자신과 달라지기를 원해야 한다. 왜? 현재의 자신은 육체에 의존하는 삶이었거든요. 뭐 영혼의 설레임이 없다. 영혼에 집중하지 않는 삶인 거예요. 자, 이제 이거 알았어. 나는 열망도 있고 욕망도 있고 내 영혼이 충만할 때 가슴이 뛰고 뭔가 목적과 의도가 다 생겼어. 그런 마음에서 유지하는 방법인데 육체적 부동 상태를 키우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육체적으로는 되게 무력한 상태. 약간 잠 올 때 잠자는 것과 비슷한 상태예요.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은 뒤에 혹은 아침에 일어나서 기운 없이 누워 있을 때 그 육체적 부동 상태에서는 정신력이 증가함과 더불어 절대적 고요 상태에 들어가게 된대요. 그때를 잘 활용하라는 거예요. 이때 뭘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 밥 먹고 포만감이 올라왔어. 되게 힘들어. 지치려고 하는데 그때는 행동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때 최고로 멋진 상상을 하래요. 그 상태가 너무 쉽지 않아요? 그때 막 되게 무기력한데 행동을 요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누워서 바로 결과로부터 생각을 하래요. 그래서 되게 행복한 우리 그 상상해봤잖아요. 이때 최고의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했던 이상적인 모습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 내 의식이 이제 그 결과에 머문 상태의 의식으로 의식 성장이 일어나고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작은 사람일 때는 해결 못했던 문제점이 여러분 전제에 멋진 것들이 깔리기 시작을 하면서 갑자기 안 풀리던 일들이 갑자기 잘 풀리고 갑자기 머리에서 지혜가 나오고 이때 여러분이 생각하던 것들이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을 현실로 안내하는 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몽상과 다르대요. 왜냐하면 이 상태는 통제된 상상력과 꾸준하며 집중된 주의력의 결과인 반면 몽상은 통제되지 않은 상상의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통제된 상태에서는 우리가 좋아하는 거 최소한의 노력으로 당신의 의식을 소원이 성취된 느낌으로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세 가지요. 첫 번째 욕망, 두 번째 육체적 부동 상태, 세 번째 이 상태에서 소원이 이미 성취되었다는 전제. 이걸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는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되는 순간이 와요. 진짜. 거기가 진짜 같고 여기가 허상처럼 느껴지면서 여기서 땅에서 일어나는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아무 일도 아닌 거야. 너무 별거 아니라는 게 돼버리니까 힘들 것도 없고 그냥 일이 술술 풀리는 거죠. 이 훈련을 하면 이게 몽상이 아니라 깨어나서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쉬워집니다.